여기 서울의 강남 길거리. 이날따라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에 큰 키의 유럽 여성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미스 유럽 대회에 참가했던 모델들이네요. 한국의 밤거리 괴담을 인증해 보이겠다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이내 전 세계 팬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댓글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밤거리 괴담은 무엇이고 대체 이걸 왜 인증하겠다는 걸까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나라고 해요. 얼마 전 미스 유럽에서 수상했고 지금은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인생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과 후로 크게 나뉘어요. 사실 저는 원래 보통의 대학생이었거든요. 큰 키와 예쁘장한 외모 덕분에 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했는데 종종 아마추어 작가의 모델을 하며 용돈벌이를 했죠. 저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제 용돈으로는 택도 없었기 때문에 모델 일이 잡히면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같이 홍보대사를 하는 친구가 미스 유럽 공고를 보고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혼자 나가려니 겁도 나고 자신이 없었는지 같이 나가자고 조르는 거예요. 대학 생활에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외모에 자신이 있는 편이기도 했고 한 번쯤 미인 대회에 나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친구와 같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좋은 경험을 만들고 오자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특별한 이야기도 이 순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미스 유럽 대회는 합숙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이때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저도 제가 이 정도로 관종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대회를 준비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호텔에서의 일상, 화려한 헤어와 메이크업, 각종 광고 촬영과 단체 화보까지 제 적성에 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 따라 호기심에 참가한 대회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었어요. 결국 저는 대회 지원서를 쓸 때의 생각과는 달리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수상을 했고 왕관을 쓰게 되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스 유럽 수상자들은 대회 이후 꽉 찬 행사 일정으로 아주 바빠요. 후원사 광고 녹화, 방송 인터뷰, 화보 촬영 등 에이전시에서 잡아놓은 일정이 빼곡하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어느 날 매니저가 곧 한국에서 화장품 뷰티 촬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몇 번이나 진짜냐고 되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제 주변에서 한국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최근에 러시아 길거리에 한국 음식점도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국 물건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도 잘 팔려요. 그만큼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고 인기가 좋으니까요. 특히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의 대기업 제조 공장이 러시아에 많은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인식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제 대학 동기들도 삼성에 취업하려고 원서를 많이 넣거든요. 한국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해당 분야의 역량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들보다 급여도 많이 주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죠. 한 번은 한국 기업에 입사한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일에 진심이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칼퇴근 문화라서 30분만 더 일해도 큰일이 나는 줄 아는데 한국인은 30분 정도는 야근으로 쳐주지도 않는다고요. 그 정도로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명함도 못 내민다고 했대요. 경제 위기로 유럽이나 미국 국가가 러시아를 떠날 때도 한국만큼은 버틴다면서 한국인의 끈기와 의리, 생존력이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일상생활에서
막연하게 한국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촬영을 준비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매니저가 준비해준 인터뷰 자료와 대본을 검토하는데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나라 1위가 러시아라는 게 공식적으로 검증된 결과더라고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정부의 산하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였어요. 게다가 러시아에서 실시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몇 년째 1위가 삼성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게다가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데 한국에서 뷰티 촬영이라니 더 진심이 되더라고요. 보통 촬영할 때는 브랜드에서 제품 선물도 많이 주는데 한국 화장품을 원 없이 써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대가 됐어요. 특히 한국은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가릴 것 없이 인기가 많아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 선물로 잔뜩 사올 생각에 가장 큰 캐리어를 챙겼어요. 미스 유럽 수상자들 몇몇이 함께하는 스케줄이라서 우리는 같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쯤이었어요.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저녁 6시 정도 됐을 때라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근처 가까운 편의점이라도 다녀오기로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초코파이랑 라면이 엄청난 인기거든요. 이건 아주 옛날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의 아주 작은 슈퍼에서도 한국 식료품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한국 사랑은 아주 예전부터 시작된 거죠. 내일부터는 일정이 빠듯해서 자유시간이 사실상 지금 새벽뿐이라서 이 기회에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 가서 잔뜩 살 생각이었어요. 관종인 저는 SNS에 한국에 도착했다는 인증샷을 빼놓지 않았죠. 러시아에는 출시가 안 된 다양한 맛의 초코파이와 컵라면을 먹어보겠다고요. 그랬더니 몇 분 만에 댓글창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국에 왔다고 하니 러시아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많은 팬들이 어떤 도시에 갔냐며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실시간으로 댓글을 보내는 거예요. 한국 과자와 음식을 먹어달라는 요청도 많았어요. 실시간 방송을 요청하는 팬들도 무척 많았죠. 저는 모델 친구들에게도 동의를 구했어요. 다들 피곤할 테니 30분 이내로 짧게 실시간 방송을 해도 되는지요. 다행히 다들 잠도 안 오고 오랜만에 팬들한테 인사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선뜻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한창 한국의 길거리 소개도 하고 재미있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채팅창에 알람이 떴어요. 누군가 유료로 채팅을 하면 알람이 뜨면서 상단에 노출이 되는데 돈을 내고 유료로 채팅을 보낼 때만 특별한 알람이 뜨거든요. 그 팬은 전쟁 중인 한국에서 밤 12시에 제정신이냐면서 밤에 돌아다니면 아주 위험하다고 들었다서 빨리 호텔로 돌아가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전혀 위험하지 않았거든요. 밤거리는 가로등과 간판 불빛으로 난 만큼 환했고 CCTV는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침 주말이라서 그런 건지 어딜 가도 사람도 많고 안전해 보였죠. 하지만 저와 동료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유료 채팅까지 써가며 걱정해준 팬이 고마워서 아예 한국의 밤거리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서 이 시간에 돌아다녀도 치안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내일부터는 촬영 일정이 빼곡해서 잠도 오지 않아 한국의 밤을 즐기러 나왔다고 했어요. 팬들은 제 얼굴을 더 보면 좋은 거라고 호응해 주었고 하트를 마구마구 눌러줬죠. 내심 저도 한국의 거리를 보고 놀라긴 했어요. 아마 중국이나 인도였다면 얌전히 호텔에만 머물렀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꽤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안심이 되긴 했어요. 근데 막상 새벽에 나와보니 제 생각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저는 모델로 데뷔하고 나서 전 세계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인데 한국만큼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저희 무리 말고도 여자 한 명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종종 보였으니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하다는 건 이미 증명된 셈이죠.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방송을 종료했는데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출출하더라고요. 잊고 있었던 초코파이 생각도 났어요. 얼른 제일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원하던 물건을 잔뜩 골랐죠. 먹고 싶었던 과자도 고르고 라면도 고르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급하게 구글 번역기를 꺼내더니 상품 사진을 찍어서 번역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세균을 없애는 탈취제가 있다면서 당장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탈취제를 보고서 이건 진짜 꼭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는 식당이나 극장 등 어디를 가도 항상 외투를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장소에 옷을 받아주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외투 보관에 집착하는 건 밖에서 입은 옷을 실내로 가져오는 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에요. 러시아는 겨울이 추워서 외투가 아주 두껍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입지만 세탁을 자주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열대에 놓인 작은 스프레이를 보더니 엄청난 물건을 발견했다며 신난 거예요. 세균을 없애주는 탈취제라니 외투에 뿌리면 딱일 것 같지 않냐고요. 저도 러시아에서는 외투에 향수를 뿌리곤 했거든요. 식당이나 건물에 들어갔을 때 제 옷을 받아주는 직원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길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직업이 모델이라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진한 향기로 덮는 탈취제만 봤을 뿐 이렇게 세균까지 없애주는 건 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한국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서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러시아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러시아도 한국의 방역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모범적으로 보건 위기를 극복했던 한국의 능력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서 한국 사람들의 위생관념은 알아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에 러시아 뉴스에서 K방역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한국산 마스크도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한국 마스크가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안전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다들 장바구니에 먹을거리를 잔뜩 담아둔 상태였는데 그 위로 탈취제를 쓸어 담았죠. 양손 무겁게 기념품을 구입하고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바로 들어가려니 아쉽기도 하고 약간 출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호텔 바로 옆에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단히 먹기로 했죠. 그 식당을 선택했던 이유는 구글맵에 진짜 한국의 맛을 알고 싶으면 꼭 가보라는 후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구글맵 평점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메뉴를 파는지도 잘 모른 채로 들어갔어요. 메뉴판에는 부대찌개라는 이름의 빨간색 국물 요리만 파는 전문점이었어요. 보글보글 맛있어 보이는 국물 요리가 나왔고 한 입 먹자마자 다 같이 눈이 동그래졌죠. 어디선가 먹어본 익숙한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의 솔량카라는 음식과 꽤 비슷했어요. 약간 매콤하고 진한 국물이 비슷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조금 시큼한 맛도 나는데 한국의 부대찌개는 더 짭조름해서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솔랑카는 고기 육수에 소금에 절인 고기, 소시지, 토마토, 양배추 등을 넣어 끓이는데 한국의 부대찌개도 구수한 고기에 육향이 가득 뺀 따뜻한 국물 요리라서 너무 맛있었어요. 게다가 직원분이 라면을 주면서 같이 끓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식사를 하러 왔는데 라면까지 주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 라면을 싫어하는 러시아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부대찌개에 들어간 라면을 먹는데 한국 라면이 왜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라면도 솔량카랑 맛이 비슷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러시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비빔밥이랑 불고기를 먹어보았는데 그것도 다 맛있었지만 진짜는 부대찌개였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에 오면 꼭 찌개를 먹어보라고 권할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부대찌개를 먹고 나오는데 저희한테서 음식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부대찌개는 끓이면서 먹다 보니 오래 먹기도 하고 양념이 진해서 냄새가 밴 것 같았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세탁 서비스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자신있게 외쳤어요. 우리 이걸 써보자. 아까 편의점에서 샀던 탈취제를 써보자는 거예요. 양껏 뿌렸는데 향기도 좋고 세균까지 없애준다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확인해봤는데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세균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왠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정되었던 화장품과 뷰티숍 촬영도 마치고 짧지만 알찼던 한국에서의 일상을 뒤로하고 러시아로 돌아왔답니다. 이번에는 이후의 스케줄 때문에 정해진 일정이 너무 짧았지만 다음에는 아예 휴가 일정으로 길게 다녀오려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사우나에 진심인데 한국의 찜질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촬영 때 시간이 부족해서 다녀오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는 더 여유 있게 한국을 맘껏 즐기다가 올 거예요. 그럼 다시 한국에서의 즐거운 날을 기약하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안나 씨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1위가 러시아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한국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많은 러시아 분들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대신 읽어드리는 감동특공대의 윤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